팀스 퍼밋? 예. 아, 외국인이 어퍼 무스탕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팀스 퍼밋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매년 1,000명만 올 수 있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또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고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함께할 팀을 꾸려야 하죠.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여정에 같이 하게 되는 저희 팀원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부를 맡아주실 거고 포터, 그다음 가이드, 그다음에 저 우리 감독님들이랑 함께 무스탕 여정 출발해 보시죠.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보리 수확이 한창인 땅개 마을을 들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땅개까지 걸어서 이동할 경우 꼬박 이틀이 걸린다는 말에 차에 올랐습니다. 단계로 가기 위해선 칼리간다키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시기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아 건너기로 했습니다. 무스탕 지리에 빠삭한 가이드 소남 씨의 추천은 차랑마을. 확실히 강폭이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유속이 빨라 차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멀리 농사할 때 사용하는 트랙터 한 대가 강을 건너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랙터를 타고서 요 정도 지금 한 200m는 넘어 보이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저 좀 옛날에 시골에서 경운기는 타봤는데 트랙터는 또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도 아주 생소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형님. 많이 못 봤는데. 짐을 다 싣고 막 출발하려던 찰나 트럭 한 대가 곁에 멈춰섭니다. 이분들도 강을 건너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침 트랙터 짐칸에 여유가 있어 함께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옮겨도 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쌀, 라면, 물, 맥주, 가스, 야채 뭐 진짜 다 있습니다. 다. 포크라디히 당근강 포카라에서 사와서 네. 강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가시는 건데 네. 못 갈 뻔한 거를 저희랑 같이 이제 또 가시게 된 거네요. 네. 아, 좋아. 감사합니다. 땡큐.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대기. 아이고. 전화할. 와사리 하수할. 마수 줄라마 마이니 람브로차? 람브로차? 원래 이 트랙터 탈 수 있는 게 한 3명, 4명 정도 탈 수 있는데 막 옆에 지금 붙어 있고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와! 큰 바퀴로 거침없이 강바닥을 달리는 트랙터. 무스탕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와, 이 정도는 진짜 처음입니다. 와, 웬만한데 진짜 오지랑 오지 다 가본 것 같은데 와, 쉽지 않네요, 무스탕. 와, 와, 아까 가이드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게 우리만 타고 가면은 너무 가벼워서 여기를 건널 때 덜컹덜컹해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짐을 실은 게 저희한테 아주 좋은 행운입니다. 무스탕에 있는 신이 우리한테 보내준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어이구, 어우,
오! 와! 와! 우후! 예! 건넜다, 건넜어! 와! 트랙터의 진동에 몸을 맡긴 채 무스탕의 거친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칼리간다키 강의 풍광을 즐겨봅니다. 저희가 저기 끝에서 건너왔습니다. 저기 끝에서. 아이고. 갈 길이 멀지만 이왕 도와드리기로 한 거 마을까지 짐을 운반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짐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다 라면들입니다. 라면들. Walang nani. 포터 프리 씨와 가이드 소남 씨도 부지런히 일손을 돕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피커도 사오셨어요. 스피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장날이나 이럴 때 날 잡고 한번 제대로 갔다 오잖아요. 시골에서는.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오면서 느꼈겠지만 한번 이제 그렇게 좀 물건을 살 수 있는 큰 마을까지 가려면 막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간 김에 진짜 한 트럭 막 다 사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구나. 여러 사람이 손을 보태니 산더미처럼 쌓였던 짐도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La, kau berhasil. 아이고. 우리가 일해 준 게 고맙다고 해서 한 잔씩 주시는 거예요? 아. 오. 락시. 어차. 락시는 곡물로 만든 네팔의 전통 증류주입니다. 페마. 제스. Yes. 제스. 맛있다. 소주보다 더 깨끗한데요? 소주는 좀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수가 느껴지는데 깔끔하다. Dah 맞아요. Kita bisa baik. 손님에 대한 따뜻한 환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가볼까요? 오케이. 바이바이. 남김없이 잔을 비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람브르상가. 버스 누워스. 자, 이번엔 뒷자리 타고 출발. 저 멀리 칼리간다키 강의 배웅을 받으며 탄계를 향해 떠납니다. 고수들, 하수들. 이곳에서 탄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가야 합니다. 해발 약 3,240m. 드디어 탄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역대급인데요. Ya, udah baik. 와, 피부에 와닿는 기온부터 다릅니다. 아, 그래 따뜻한데 그래도. 살 것 같아요. 뒤에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손 막 다 얼고 따뜻하다. Tangge. 따뜻한데요? Tangge bang. 좋아. 많이 와봤다 보니까 네팔 이쪽 지역들을 그냥 이 정도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 왜냐면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없잖아요. 최고.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에 부푼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합니다. 척박한 토양, 높은 고도, 부족한 물.
녹록치 않은 조건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삶을 이어가는 무스탕 사람들.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일궈낸 이들을 만나러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 여기가 원래 지금 다 보리밭인 거죠? 이 땅에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건 보리입니다. 키울 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무스탕 전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죠. 이른 시간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벌써 농사일이 한창입니다. 뭐 가는 바는 산이요. 가는 바는 시리고 리는 산이요. 리로 온서. 나 이거 봐봐라. 에스마 봐봐 사례가. 메밀 역시 건조한 땅에서 싹이 잘 트고 환경 적응력이 좋아 무스탕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다스텔레, 다스텔레, 에스카 남게호. 야브레. 다브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갔어. 아, 한국 갔다 오셨어요? 아, 일살. 일산에서. 아, 무스탕 오지 마을에도 우리나라에 일하러 갔다 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조금 이거. 네, 조금. 많이 해서 별이.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람브로차?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솟고 나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줄 알았는데 먼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로 이거를 솎는다고 하시네요, 땅을. 아, 신기하다. 군더더기 없는 농부의 손길에서 그의 지난 시간들이 느껴집니다. 땅에 떨어진 메밀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쑥쑥 자라나 3개월 후엔 푸른 물결을 이루겠죠. 야, 좋아 이제. 경작지 위에 자리한 마을은 곳곳이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지난 가을 심었던 보리를 얼마 전 수확해 말리는 중이라는데요. 무스탕의 첫 느낌은 거대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황무지였는데 그 황무지 속에서 풍요를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가 완전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지금 이 보리 수확철이다 보니까 여기 저기 그냥 이 탄계 마을이 다 금빛입니다. 칼리간다키 강을 건널 때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트랙터가 이번엔 보리 타작에 투입되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네요. 밀레의 만종이 생각나는 멋있네요, 정말. 아홉 살 무렵 할머니 집에서 봤던 도리깨입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도리깨질 소리가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소환해내는데요. 마치 할머니 댁에 온 듯합니다. 한쪽에선 도리깨질을 끝낸 보리를 바람에 날립니다. 피와 건부를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죠. 다스텔레, 다스텔레.
어린 시절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일손을 덜어드리려 했는데요.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요, 이거 구멍찬이. 응, 아와. 아와. 아와 여스도 아이파스 살롱이. 아, 풍향계처럼 룽다로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본다.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이랑 하나가 돼서 하네요, 이게. 하나고 가난 설하고 옹알롱다. 보라 얘기하면 나 아들 아들? 초라? 나 아들이네. 설하다 올라니. 마마. 초라. 응, 나 마마래. 마마. 아마. 아무도 아마 벌써 내 발만. 아마. 아니 알고 그래. 액칠밖에 아와. 아, 지금 온다. 거의 여스도 그래 그러면서. 얘 더블 테스트 가다. 아와 아니 그만 여수. 오. 여수 그래가. 어머님의 손길이 닿자 마법처럼 볼이 나달이 쏟아집니다. Amrul awa yetta mati tolo tani yo cilang di tere item garun se. 하와. 오, 하와. Hawago 하와. hala tong a. 비스타리 비스타리. 네팔어로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와. 농사일을 도우며 서두르지 않고 자연과 손발을 맞추는 지혜를 배웁니다. Yo sabele khansane ne bale butsa. Pitok hai bane angsa te juice bane bane angsa. Ani changpak hai bane angsa. 아주. Koreaele chang bonsani. Chang 네팔 창 코리아 막걸리. makali. 막걸리. 이곳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보이는 것은 산과 들뿐이고 들리는 것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소리와 가축의 방울 소리가 전부입니다. 단조롭지만 치열하고 고단하지만 넉넉한 여유가 있는 바로 무스탕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을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입니다. 사사진이 나마스테. 여기서 끌어온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는데요. 수로에 문제가 조금 생겼답니다. 일로. 올라가요. 네. 이쪽. 이게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수로가 있는데 어디가 막혀 있어서 쟁기 들고 가서 물이 마을까지 올 수 있도록 좀 약간의 공사를 하러 가고 있어요. 산 넘고 물 건너라는 말을 이럴 때 쓰나요? 한없이 이어진 수로를 따라 걸어가는 길 도착했나 싶어 여쭤봤더니 아직 한참 남았답니다. 저 앞에 계곡까지 가야 된답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덕분에 탄계로 이동할 때 못했던 트레킹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정도까지 상류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어르신. 아, 그럼 이 길을 더 넓히는 거구나. 아. 주변 흙과 돌이 안으로 조금씩 떨어져 수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수로를 깊게 파야 한답니다. 오이. 수로 폭이 넓진 않지만 물살이 제법 거셌는데요. 무엇보다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몹시 차가웠습니다.
장쾌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흘러 보리와 메밀의 싹을 틔워내겠죠.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며 어르신의 두 번째 미션을 돕기 위해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탕계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맞춰 밭에 물을 댄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 밭에 물을 대는 날이라는데요. 순서를 정해 필요한 만큼만 끌어다 쓰시는 모습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자연과 닮았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끌고 왔었던 물이 우리 아버님 논에 이렇게 쫙 퍼지는 걸 보니까 뭔가 뿌듯합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땅인데 흥건하게 지금 젖어지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제 수고를 보탠 물이 잘 스며들어 올해 농사가 풍작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덕분에 일을 빨리 마쳤다며 어르신이 집에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탕계 마을에 있는 마을 골목 어귀입니다. 근데 건물이 한 2층, 3층 요 정도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여타 돌담은 보통 이제 제 한 어깨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건 돌담이 아니라 그냥 성입니다, 성. 무스탕 지역의 집들은 강한 바람을 막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벽을 높이 쌓고 골목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다시 탈래. Yeah, first time in my life. 고생하셨습니다. 옳지. 오, 냄새가 완전 막걸리인데? 짠. 창으로 짠. 미토차? 잔을 비우자마자 계속해서 창을 따라주시는데요. 무스탕 사람들의 오랜 풍습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항상 비어져 있으면 계속 채워주십니다. 계속.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저도 모르게 확 취해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만 마실 거면. 이분들은 일을 마치고 나면 꼭 창을 마시는데요. 몸의 한기도 없애주고 피로도 풀어주기 때문이랍니다. 좋다. 이게 새참의 맛입니다. 창을 나눠 마시는 사이 저녁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팔에서는 항상 달밭을 최고의 음식으로 치기 때문에 달밭일 것 같습니다. 네팔어로 밭은 쌀밥을, 달커리는 스튜를, 그리고 쇼는 요구르트를 의미합니다. 밥에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쇼밭, 달커리를 뿌려 먹으면 달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팔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단야밭. 달밭입니다. 밥에다가 달커리 바로 부어주셨어요. 현지 사람들은 먹을 때 선택을 하는 거죠. 밥에다가 달커리를 넣어서 먹을지 아니면 저 쇼를 넣어서 쇼밭으로 먹을지 그렇게 선택을 해서 먹습니다. 저는 달밭으로 먹고 쇼밭으로 드시고.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많이 걷고 몸을 움직인 탓인지 달밭이 꿀맛입니다. 단야밭. 배도 고팠지만 또 이렇게 정성이 느껴지는 밥이니까. 농사를 하고 와서 그런지 한 톨도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에도 가진 음식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따스한 환대에 몸도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Хоть сокисто твольно 민단 라얀 슬라기. 사실 무스탕 하면은 은둔의 왕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왔을 때 첫 느낌은 황무지 그 자체였어요. 근데 여기 탕계라고 하는 마을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황무지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록 색깔도 들어오고 스투파의 알록달록한 색들도 들어오고, 만약 이들이 없었으면 이곳은 정말 모래 색깔밖에 없는 외계 행성 같았을 텐데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일구며 무채색 땅에 푸릇푸릇 초록의 색을 입히는 무스탕 사람들. 그들이 그린 멋진 풍경화를 마음에 담아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탕계 마을에 정이 듬뿍 들었나 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떠날 채비를 하는데 영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들한테 짐 다 맡겼고 저희는 출발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तपाईँ आकार आकार हिँड्नु हामी पछि पछि आउँछौँ 출발. ल सिस्टर बाई बाई 오늘은 차량이 아닌 도보로 다음 마을까지 이동할 계획인데요. 바이바이. 어제 같이 오리 수확했던 우리 할아버님이 계속 계셔가지고 바이바이 매매.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으니 힘을 내서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다음 목적지는 D 마을입니다. 탕계에서 직선거리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형이 험난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정도 경사 한 30-40도 정도 되는 경사를 올라가고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풍광이 보일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런 풍경. 그리고 드디어 이 모래탑 같은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스탕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동쪽 사면이 경사가 급하고 반대편인 서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쪽에 마을이 몰려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풍광이 또. 야, 갑자기 드넓은 평야지대가 나타났습니다. 고도가 높아지자 아래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칼리간다키 강을 따라 로만탕으로 향해 가는 어퍼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으로 올라가 동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지만 저희 팀은 반대로 동쪽에서 로만탕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스탕에 들어온 이후 처음 만나는 트레커들입니다. 원래 코스대로 이동한 이들은 거의 트레킹 막바지인 셈이죠. So where are you guys from? From Australia. Australia. How was it here? Absolutely beautiful. Nepal is first time? No? It's my third time to Nepal. Wow, that's good. Yeah, thank you. Have a safe trip. Thank you. Bye.
수억 년 전 바다 아래 잠들어 있다 거대한 판의 움직임으로 솟아오른 신비의 땅.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발걸음에 변화무쌍한 비경을 선사합니다. 무스탕은 초목이 거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황량한 풍광은 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1년 내내 강한 바람이 부는 풍화된 황토빛 산과 협곡, 해발고도 약 3,000m에서 4,000m를 넘나든 이 지형을 걷기 위해선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사가 급해지자 짐을 나르는 말들도 걸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쉽니다. 말들도 상당히 버거워하는 경사가 한 60도, 70도는 될 것 같아요. 아, 70도는 너무 심한가? 60도 정도?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 중 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탈길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금세 찹니다. 이때 무리해서 움직이면 고산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며 몸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이거지. 보이십니까? 산은 언제나 보상이 확실한 것 같아요. 산을 이기려고 타다 보면 언제나 지는 건 나고, 산이랑 같이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타다 보면은 그래 잘 올라왔다 하고 이렇게 멋있는 절경을 항상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태고적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풍경에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출발은 해발고도 3,300에서 해서 오늘 최고인 3,897, 3,900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걸어온 길인데 까마득합니다. 그나마 좀 잘 보이는 건 지프길이고 저희는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요. 인간들이 걸을 수 있는 길들은 아주 작은 점들에 불과합니다. 장장 5시간 만에 사람의 흔적을 만나니 절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 암모나이트를 여기서 샬리그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만하면 진수성찬이죠.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한식만큼 가짓수가 많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사실 네팔도 보면 이분들이 먹는 음식이 한 10가지 정도면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한 입에 딱 주말에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계란볶음밥. 우리 지금 한 5시간 걸었죠? 그쵸? 힘드세요? 전 솔직히 멀쩡한 것 같거든요. 제 앞에 계신 이 두 분들이 지금 저? 나도 멀쩡한데? 머리가 이상하. 자, 정말요? 자, 고추장. 이거입니다. 이거 이 마법의 비약입니다. 이게 또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살짝 뿌려가지고. 고추장으로 한국인의 정을 나누며 고단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봅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자, 다음 여정은 D라고 하는 마을까지 갈 거고요. 가기 전에 이 앞에 보이는 멋있는 이 지형 위를 거닐고 싶어서 이 위에를 한번 올라가 볼 겁니다. 가이드 소남 씨의 설명에 따르면 예전엔 강을 건너 다녔다는데요. 빙하가도가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센 강바람에 다리가 흔들립니다. 무스탕의 바람을 제대로 느끼고 본격적으로 언덕으로 오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 걸어오면서 봤었던 사암으로 구성된 그 석순 같은 모양을 지금 그 모양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멋있습니다. 주위의 절벽 꼭대기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활주로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른바 활주로 평원이라 불리는 지형입니다. 저 끝에까지 조심스럽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끝에 선 기분입니다. 우와. 이 막걸리 이것도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아까 우리 밥 먹었는데 네. 그 아줌마는 거 네. 올라갔는데 이거 요거 물 필요하다고? 때문에 이거 먹으면 좋았는데 가지고 그럼 주는 거예요. 아이고 흘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막걸리네요. 저도 그러면 풍경을 안주 삼아 함께 창을 나눕니다. 지화자. 지화자. 해발고도 약 4,100m에 위치한 춤중은 야크 방목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야크는 이곳 무스탕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물입니다. 고기와 옷감을 제공하고 짐을 싣고 나르는 데도 유용하죠. 야크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걸 지금 또 처음 봐서 너무 놀라워요. 그냥 트레킹 할 때는 보통 뭐 야크 한 5마리나 뭐 10마리 이 정도씩밖에 못 봤는데 거의 뭐 지금 뭐 100마리 가깝게 이렇게 제 눈앞에 야크가 있으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다스텔레. 마침 야크 젖을 짜는 중이라고 하셔서 조용히 다가가 봤습니다. 발길에 차이지 않도록 다리를 묶은 뒤 새끼를 데려와 젖을 물리는데요. 그래야 젖이 잘 돌아서 쉽게 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야크의 젖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차를 만들어 마시거나 치즈와 버터로 가공해 먹는데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젖을 짜진 않는답니다. 새끼에게 먹을 양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무스탕 사람들에게 야크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춥고 거친 땅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다들 짱어 보면 되면 신 리터 강성 어디 가나. 요즘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야크들이 먹을 풀이 부족해 고민이랍니다. 저 위에 가면 이제 야크들이 먹을 풀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다 짱어 보면 아지 돼. 와, 이거 좀 보세요. 장관입니다. 이야. 자, 여기가 잠깐 쉼터? 여기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임시거초로 지낸다는 천막인데요. 웬만한 살림살이는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어우, 김 나는 거 봐. 야, 요게 야크 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들이 먹었던 거에 이제 변에 다 있죠. 이런 잡초들이 변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땔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와, 아주 활활 타고 있구나. 나무가 없는 고산지대에서 야크똥은 귀중한 땔감입니다. 화덕의 열기에 몸을 녹이고 있으니 야크 농장 주인분이 요깃거리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볶은 곡물 가루에 버터와 설탕 그리고 차를 넣어 만드는 간단한 음식이라는데요. 농도를 맞추어 재료들을 잘 섞기만 하면 완성이랍니다. 콩고물 냄새가 납니다.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이거 해가지고 네. 이런 건데 또 요거 하나. 그냥 바로 먹어요? 이거는 안 끓여 먹고? 이거 안 끓이면 돼요. 안 끓이고? 네. 이렇게 좀. 경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야. 냄새가 너무 좋은데? 경단이다, 경단. 무스탕에서 주로 아침에 차와 함께 먹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저런 거는 빵 넣었어. 네. 괜히 차랑 같이 먹는 게 아니네요. 뒤통수하죠. 써. 당신. 제가 느끼기에는 어머님이 한 일주일 동안 푹 삶아주신 사골 육수 맛이 납니다. 와, 엄청 맑아요. 미토차. 미토차. 기꺼이 건네주는 따스한 차 한 잔에 마음의 온기가 가득 차오릅니다. 가이드 소남 씨의 고향이 이곳에서 멀지 않다는 말에 길을 나섰는데요. 초지를 가득 메운 염소떼를 만났습니다. 풀을 찾아 마을에서 올라온 모양입니다. 가자들 순자. 300마리. 300마리요? 야, 300마리랍니다. 30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해맑은 아저씨의 미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유쾌한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걸음을 뗍니다. 우뚝 솟은 고개 위에 세워진 옛 왕궁터는 흔적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은둔의 왕국 로만탕이 있습니다. 로만탕은 티베트 왕족의 후손인 아메팔 왕이 14세기에 세운 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18세기에 네팔에 통합되었지만 자치권을 인정받아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08년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공식적인 권력을 잃게 되었고 무스탕의 마지막 왕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로만탕은 3,800m에 자리한 옛날 로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벽 너머에 로 왕국의 왕궁이 있습니다. 무스탕의 마지막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곳으로 지금은 비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신 왕과 왕비의 생전 사진이 놓여 있는데요. 비록 군주제가 폐지되었지만 무스탕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존경합니다. 이 네팔에서는 2008년에 군주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로 왕국의 국왕으로서 실제로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통치를 하셨었던 거죠. 지붕이 맞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여지은 집들이 마치 하나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1년 내내 부는 바람과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집들을 이어지은 거라고 합니다. 지금 천천히 이 성벽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 성벽 안에만 약 10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탕, 로만탕이 이 로 왕국의 수도였어요. 만탕이란 뜻은 풍요의 평원이라는 뜻이고 요 뜻에서 보면은 이쪽이 넓은 평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스탕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그런 이제 마을로 여기가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로만탕은 어퍼 무스탕에서 경작지가 가장 넓은 마을입니다. 발길 닿는 대로 골목을 따라 걸으며 로만탕의 구석구석을 둘러봅니다. 건물부터 사람까지 600년 전 시간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무리기한 무스탕에는 마을 중앙에 공동 수도가 많습니다. 이게 천 감아서 물 따라 흐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물이 많이 비산되지가 않잖아요. 원래 없었으면 여기서 탁 떨어지느라 팍 튈 텐데 트레킹 할 때마다 보면 참 똑똑하다, 삶의 지혜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 걸어둔 카다였을까요? 꿈보다 해몽입니다. 이번엔 마을 전망을 보러 가려 합니다. Artist. Yeah, Famous artist in the world. Yes. in the world. 이 로만탕의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고 하는 뷰 포인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스탕 가옥의 특징 중 하나는 사다리를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많다는 겁니다. 오! 뭐야? 너무 멋있다. 로만탕 전경과 저 멀리 병풍처럼 펼쳐진 고원과 협곡의 파노라마가 가히 압도적입니다. 보통 다른 마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 몇 개 있고 바로 뒤에 있는 산이었는데 여기는 저 앞에까지가 다 마을이라서 이 룽다가 휘날리는 양도 엄청나게 많고 또 다른 느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오색 깃발을 룽다와 타르초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이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무스탕에서는 장대에 달린 깃발을 타르초, 망국기처럼 펼쳐진 형태의 깃발을 룽다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Now we are inside the wall city. It's Lomantang. This is the capital of Low Kingdom. Low Kingdom, capital city. Capital city. So inside this wall we have 180 house. 180 house and 3 monastery and 1 royal palace here. All we have surrounded by wall. 무스탕의 수도원은 대부분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솟아 있는 것이 바로 왕궁입니다. 그리고 로만탕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건물이 있습니다. 2017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곳은 로 왕국 시절의 왕족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와. 왕족이 운영하는 곳이라 그런지 다른 그 롯지들이랑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티베트 전통 양식을 최대한 살려 건설했다는 리조트인데요. 호텔 안에는 무스탕의 마지막 왕조 25대 왕과 왕비의 사진이 전시돼 있습니다. 5성급 리조트 로비 같은데요? 지금의 씨는 26대 손의 아들로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o the founder is my father. So it was his dream project to make a hotel here because Mustang like opened up to tourists only after 94. Yeah. So from that time until now there were not like proper hotels. There was only like homestays and small lodges only. Yeah. So he wanted to make like a place where you have like good rooms and bathrooms and all. So it was his dream, and his dream finally came true. Like this hotel was complete in 2017, and it took us like 8 years to build this hotel. And so that was his dream. So we are running his dream project right now.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왕족입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 두 분이 24대 왕과 왕비이고 곁에 있는 어린아이가 왕궁에서 사진으로 본 25대 무스탕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분은 26대 손인데요. 원래 25대 왕의 조카였으나 왕의 아들이 일찍 사망하면서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호텔에는 무스탕을 찾은 이들이 좋은 기억을 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현재 또한 생생한 역사로 만든다죠. 이들 덕분에 6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무스탕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무스탕의 마지막 왕국 로만탕을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어 오색 깃발이 모여있는 룽다를 찾았습니다. 저희의 이 여정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바람을 타고 멀리 제 기도가 날아가게 걸고 오겠습니다. 종교적 의미와 여러 염원이 뒤섞여 휘날리는 룽다엔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듯합니다. 카다에 담긴 저의 소망도 무스탕의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닐기리봉이 닐기리봉. 와, 드디어 본다. 와. Szerelem, szerelem, átkozott gyötrelem.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닐기리봉과 안나푸르나 제1봉을 마주합니다. Minden fatáján, minden fatáján.
구름 위로 솟아있는 설산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깁니다. 무스탕의 반환점 로만탕에서 나와 남서쪽에 있는 차량으로 향합니다. 차량은 어퍼 무스탕에서 로만탕 다음으로 규모가 큰 마을입니다. 무스탕을 여행하는 트레커나 관광객들이 들리는 주요 기착지 중 하나죠. 긴 마니차 벽을 비롯해 마을에는 유서 깊은 건축물이 많은데요. 14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수도원은 차량을 대표하는 건물로 손꼽힙니다. 차량 마을 안을 어슬렁거리며 둘러보는데 골목 안쪽에서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데려가려는 사람과 버티는 소 사이에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무슨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축제. 이 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자꾸 겁을 먹고 있고, 사람들은 빨리 집에 데려가야 돼서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아침에 공동으로 풀을 먹고 돌아온 소들의 주인이 각자 소를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소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금세 자신의 소를 찾아내는 게 신기한데요. 매일 소를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맡겼던 소의 수만큼 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यदि खासै सधैँ चाहिँ हुँदैन आज चाहिँ विशेष कामले हुनुको कारण चाहिँ तलब भोलिपर्छ दुईजना गोठालो छ गाउँको एउटा उहाँ छ गाउँको गोठालोको तलब चाहिँ जति पनि गाईको मालिक छ त्यहाँहरूबाट अलि उठाएर महिनाको 60,000 उठाउनुपर्छ अनि 60,000 चाहिँ उहाँहरूले चाहिँ 정산하는 날이 다가오면은 지금 보이는 이 울타리에 소들을 몰아놓고 주인들이 와서 자기네들 소를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 집은 뭐 2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각 마리에 맞는 금액을 지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한두 마리의 소를 먹이기 위해 초지를 찾아다니지 않아서 좋고, 목동은 소머리로 돈을 벌어서 좋고, 그야말로 상부상조입니다. 풀을 먹으러 집을 나섰던 소들도 모두 되돌아가는 시간. 분주했던 차량 마을의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그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여름철이면 무스탕에서는 각 마을마다 야르퉁 축제가 열립니다. 수확을 앞두고 잠시 농사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기는 건데요. 마을에 따라 축제의 형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해발 약 3,600m의 짜랑마을입니다. 이 짜랑마을은 지금 야르퉁 축제가 한창인데 지금 저 멀리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오늘은 말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말을 가진 주민들이 여기 다 모인 느낌인데요. 축제에 참가하는 말과 주민 모두 한껏 멋을 냈습니다.
Tene orang ta shinde orang tatang gula orang na yuji ha sugil la tabla tasha nakpo 마을에는 넓은 공터가 없기 때문에 마을 밖에 경기장이 만들어졌다는데요. 걸어서 약 10분 정도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두 모이면 다 함께 돌을 줍기 시작합니다. 경기에 쓰는 돌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고르는 게 중요하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과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달리는 거고 중간중간에 있는 그 목표물에다 돌을 던져서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볶은 곡물가루인 짬바를 뭉쳐서 만든 가축 모양의 똘마와 쉽게 부서지는 빵, 단단한 야크뼈까지 다양한 종류의 표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서 던져도 표적이 작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을 타면서 맞춰야 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정확한 확인은 필수. 계속 맞추시기는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부셔져야 돼요. 근데 이제 살짝 스치거나 아니면 맞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세팅해서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완전히 부셔질 때까지.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 이번에는 또 실패. 그 와중에 카메라를 맞추셨습니다. Our camera broken. Oh, okay. broken. 표정 맞추기에 성공하는 선수가 없어 지루해지려는 찰나. 과연 성공일까요? 이번에도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확인에 나서는데요. 드디어 성공입니다. 키다다. 탈룽다 이놈은 이제 그는 우리 곰보대당 어디 좀 해자라니. All broken. Oh. here 주스다. 약포트시 들려 주스다. 다 참매게 찌다. 염자 시워 돈로 분홍소와 밀라 나자 매기. 야,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고 말들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가시는데 이 풍경이 뭔가 옛날에 그 유목민족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차랑마을 주민들과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야르틈 축제의 열기를 뒤로하고 유서 깊은 사원 가르곤파로 갑니다. 차랑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마랑은 작은 마을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무스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인 가르곤파 때문이죠.
가르곤파는 티베트 불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드마 삼바바가 8세기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원을 찾은 이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사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구루 림포체 파드마 삼바바의 생일 축하연이 있다고 해서 가르곤파에 왔습니다. 티베트 달력으로 매년 6월 10일에는 파드마 삼바바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신자들은 먼 걸음을 마다 않고 가르곤파를 찾는다는데요. 사원에 도착하니 따뜻한 차를 건네줍니다. 역시 가장 큰 사원에서 주는 거라 그런지 맛이 제일 맛있습니다. 딱 좋아. 어딜 가나 이렇게 또 항상 차를 주니까 항상 이거 환대받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신자들이 가르곤파를 찾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조심스레 들어간 사원 안에는 낮게 읊조리는 스님들의 불경 소리가 가득합니다. 파드마 삼바바와 관련된 그림이 지금 안에 있습니다. 벽화죠. 동상도 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 동상도. 본당은 앞뒤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안쪽 법당에 파드마 삼바바가 모셔져 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를 본존으로 모신 곰파는 무스탕에서도 드물다고 합니다. 준비한 카다를 파드마 삼바바에게 바치는 신자들.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남은 여정도 무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카다를 걸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했을 뿐 아니라 티베트 사자의 설을 저술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불경 소리와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스탕 사람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순수함과 따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 대상만 딱이나 차 부에 어디 부에 돼 그런 수능 미쳐 사야죠. 수능 미쳐 나네. 네, 다 선배 기본 미모고 좀 라데 차도 지랍 친구 라트리. 제가 지금 믹스에 기타 부른 것이.
로만탕 의사 선생님. 여기가 무스탕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만탕에서도 오시고 저 밑에서도 오시고 해서 위에서 만났었던 우리 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니 괜찮아요. 다 먹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나오자마자 벌써 2개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며 파드마 삼바바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사원 밖으로 나오니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무슨 줄인가 봤더니 점심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아까부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어우, 야 얼마나 잘 닦아주셨으면 눈이 부시는데. 도레이나. 우리네 절밥처럼 사원에서 준비해준 달밭입니다. 쌀밥과 달커리, 채소볶음까지 모두 먹음직스러운데요. 신기하게도 고추를 나눠주시네요. 요지지. 식사 장소를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10,000원입니다. 다행히 동자 스님들 옆에 자리가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밥을 바로 비비면은 손이 화상을 입고 이렇게 차가운 애들이랑 같이 비벼줘야 됩니다.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달밭을 자주 먹다 보니 손으로 먹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미토차. 어제 손톱을 자르길 잘한 것 같아요. 네팔에서는 항시 손톱을 잘라줘야 됩니다. 언제 손으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스탕 사람들의 일상과 삶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 그들의 따뜻했던 미소와 맑은 눈망울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장구한 세월의 풍화작용이 만든 거대한 절벽 아래 당마르 마을이 있습니다. 닭은 절벽, 마르는 불달을 의미하는데요. 고농도의 산화철이 함유된 절벽은 이름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숙소 왔습니다. 전기는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호텔이죠, 호텔. 바람도 막아주고 씻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창을 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곳인걸요. 기가 막힌 풍경이다. 어떻게 이런 협곡이 있을 수 있을까? 파란 하늘 아래 붉은 절벽, 초록빛 들판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뽕뽕뽕뽕 뚫린 구멍들이 다 동굴이에요. 무스탕을 여행하다 보면 종종 절벽에 토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지인들은 무스탕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기 전 원주민이 살았던 토굴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후
수행자들의 은둔처나 불교 사원인 곰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입구예요? 내 발로 기어 들어가야. 입구가 좁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 공간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각각의 토굴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진짜 협소하다. 무스탕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오랜 세월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토굴. 내부에는 삶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끌린 자국을 봐서는 확실히 사람들이 살았던 건 맞는데. 여기도 이제 계속 마을 주민분들이 왔다 가시나 봐요. 이렇게 점토로 만든 불상 이런 게 또 많이 있네요. 이왕이면 서 있으세요.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작은 불상들이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수도승 분들 옷도 보면은 어떤 막 그런 꽃무늬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색깔만 맞으면 그냥 딱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례허식이나 이상한 거에는 굳이 에너지 투자를 하지 않겠다. 오로지 이 불심,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만 하겠다. 음식도 보면은 그냥 에브리데이 달밥. 진짜 맨날 달밥만 먹잖아요. 오늘은 뭘 먹지?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시간을 쏟을 바에 나는 나를 수련하는 거, 내가 열반에 드는 거에 더 시간을 쏟겠다. 수행자들이 토굴에 찾아 들어와 치열하게 갈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수행했던 자리에 앉아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이렇게 걸터 앉아도 됩니다. 야.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게 만드는 풍경.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이 당마르는 동네의 이름부터가 이제 붉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스탕에서 볼 수 없었던 색깔을 보게 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창 이제 풀들이 자랄 때라 초록색, 이 붉은 절벽의 붉은색, 저 멀리 있는 설산의 하얀색, 그리고 무스탕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모래산의 이 모래색, 하늘색. 정말 색채가 다채로운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잠시 약간 멍을 좀 때려야겠어요, 여기는. 이야. 지금까지의 무스탕이 단색화였다면 여기는 마치 자연이 고심에 칠한 단정한 채색화 같습니다. 토굴에서 내려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어 인사를 드렸는데요.
길 가다가 구멍가게 영업당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여기 당말에 있는 구멍가게 사장님이신데 뭐 좀 사가라고 하셔가지고. 가정집 같은데? 구경이라도 해볼까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에 가게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아. 아우. 진짜 구멍가게다. 그래도 뭐 맥주, 라면, 컵라면, 음료수, 비누, 샴푸, 진짜 만물상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부터 간식들까지 규모는 작아도 없는 게 없는 당말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슈퍼마켓입니다. 도시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아, 이거 보세요. 고도가 지금 여기가 한 3,800 되니까 거의 베개예요, 베개 이거는. 그다음에 튀밥이 있어가지고 튀밥. 24년 3월 20일에 만든 따끈따끈한 튀밥. 그리고 요건 우리 가이드가 제일 좋아하는 육포 이런 거. 몇 개 살까 이거? 2개? 3개. 물건을 고르는 사이 주인 아주머니께서 창을 빚기 시작합니다. 오호. 창은 네팔과 티베트에서 즐겨 마시는 전통 발효주입니다. 옛날 어디서 돼 있는 창이나 먹어봤지 이거는 귀중한 경험인데요. 주로 보리나 밀을 발효시켜 만드는데요. 색이나 맛이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합니다. 전 이렇게 패스트푸드일 줄 몰랐어요. 며칠 전 보리와 발효제를 섞어 두었던 거라는데요. 제가 마침 운이 좋았네요. 야. 오, 걸쭉한데? 오, 재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집집마다 맛이 다를 수 있지? 미숫가루랑 막걸리랑 섞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보리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저는 이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 손맛이라잖아요. 갓 빚은 구수한 창을 제대로 맛보고 갑니다. 빈센. 350. 200. 200? 엄청 싸다. 그 막걸리 그게 2,000원밖에 안 한대. 1,300. 1,300. 오케이. 1,300 루피. 갈게요. 콜레 주. 두치치다이. 고도를 오르내리며 많이 걸었던 하루. 창 면모금에 여독이 풀리며 나른해집니다.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내려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니 곧 해가 지려나 봅니다. 꿈도 꾸지 않고 잠들 것 같은 밤. 별들만 고요히 빛나는 고원의 밤은 깊어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축의 방울소리에 조금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초지를 찾아 고산지대로 오르는 염소떼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에 어제 와서 보니까 염소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면은 이분들 쫓아가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이분들이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몰라서 아침을 먹다가 급히 이제 소리를 듣고 쫓아나왔습니다. 아유, 달려오느라 숨을 헥헥대고 있는데 그래도 다 따라잡았어요.
스텔레. 꼬띠. 엑소초비스. 아, 람브로차. 여름철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을 오른답니다. 새끼 염소들이 많네요.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새끼 염소들은 정신없이 뛰어놀다가도 비슷비슷한 염소들 사이에서 제 어미를 금세 찾아 젖을 먹습니다. 링기잖아 권남심이 지금 더대 니치리 멜라드나다 차게면 지는 무엇도 양 섬정비 당데 뭐 거라 라고 이제 신기하던 혼소라도 나 담졌어 어제 뭐 가지마. 우와, 눈표범을 내쫓는 도구라는데요. 우와. 간. 오, 진짜 건이야 건. 왜 중국 문화 때려걸라도 중국이 많도 해나 지갈. 중국은 fon기니다는. 아, 이게 저는 일부에 소리를 해서 염소를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돌을 멀리 보내서 저 앞에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 예를 들면 뭐 야생 동물들, 걔네들한테 겁을 줘서 걔들이 염소를 못 먹게 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람브로차. 돌팔매질을 한번 배워보려 했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날벼락이야. 이래서 진짜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어이구. 따라가. 간다 되면 얘다 따라가. 간다만 저할라 줬을래. 달라. 설편 줄 알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오늘 출몰한 야생동물은 늑대라고 합니다. 늑대. 아무튼 한 마리도 다치지 않고 잘 지켜냈습니다. 한 번은 늑대가 마을로 내려와 80마리 이상의 염소를 잃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Wolf. How many? Wolf 3, 5, 6. 6? Yeah. Wow. One single. Four family. Four family and one pair single. 아. Two single. 아. 하루 종일 풀을 찾아 염소를 몰고 다니는 파상 구릉 씨.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이 지루하진 않은지 물었습니다. 나다가다 란예래 말하다 다와 딘 제지다라. 나 뒤론데 다 뒤로 장나이다 알아로나 알레제나 영원체 내가 지게라 돌아. 땡아게 아타케즈나 뒤로 장나다 기 필라소리 기제라 내가 저토나 랑 유도 지에네 땡아다. 어제 도나다 야라 드로 말로자 제다 미지키다 다게 라치 저 콜레소 그냥 야라 콜레소 말아야 콜타치 sembat로가 미 나한테 감지 토알로나 나한테. 아침에 낮게 깔려있던 구름이 거쳤습니다. 구름이 자리를 내어주었으니 예정보다 조금 더 산을 올라가야겠다고 합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만 취하며 욕심내지 않는 파상 구릉 씨. 그의 미소에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바이바이. 여름 한철 푸르게 물든 초지에서 염소들이 배불리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 파상 구릉 씨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뿌옇게 불어오는 먼지바람 사이로 푸른 사마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스탕 북쪽에 위치한 마을에선 보기 어려웠던 높다란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사마르 마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무성한 나무 사이를 걷는 게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마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확실히 나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적인 색깔이 푸릇푸릇하고 초록초록합니다. 북쪽의 다른 마을들은 땔감이 부족해 겨울에 무스탕의 남쪽 마을에서 구입을 해온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엔 나무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마르의 나무는 대부분 향나무입니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에서는 향 가루가 많이 필요한데 이 나무가 그 재료로 쓰인답니다. 잎을 다 뗐네. 야. 햇볕에 바짝 말린 향나무 잎을 절구에 넣고 빻기 시작하는데요. 향나무 가루를 만드는 거랍니다. यो कतिचोटि कुटेर होइन धुलो हुन्छ अरे अब त्यो त थाहा नै छैन. 지금 그 향 자체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루가 돼야지 푸자나 이런 다른 의식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ए भगवान.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네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이 무겁네. 저 친구가 힘들어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호기롭게 공을 집어들었는데요. 요령이 부족한 것인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가루로 바뀌고 있네요. 와, 이 나무는 별로 안 무거운데 이 앞에 머리 부분이 야, 한 5kg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6kg 정도? 허브향 납니다. 허브향. 향나무 잎으로 만든 가루는 기도를 드릴 때나 불교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드디어 가루가 완성된 모양입니다. 향 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अब यसमा आगो बल्छ अनि यसमा यसो 무스탕 사람들은 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답니다. 가루로 만들었을 땐 몰랐는데 맡아본 적이 있는 향이더라고요. 매일마다 로찌에서 맡던 냄새입니다. के को लास लाग्ने यस्तो गरेर पनि है लाग्छ नि ल 또한 향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쌍솔로 쌍솔로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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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을 가지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간을 정화시키고 신성한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쌍솔로 쌍솔로 솔로 솔로 무스탕 사람들에게 향을 피우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깊은 신앙과 뿌리 깊은 전통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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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향은 무스탕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사마르 마을에 가득 심어져 있는 향나무를 주민들뿐 아니라 무스탕 사람들 모두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한다는데요. 이 중에는 특별히 아끼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향나무인데 지금
가이드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무는 건들지 말라고, 이 마을을 좀 지켜주는 보호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낸 나무에선 신령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요것도 지금 다른 마을이랑 좀 다른 게, 다른 마을에서 우리는 이 초르텐에다가 향나무 말린 거 올려놓은 걸 못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향나무 말린 거를 이렇게 올려놨네요. 모든 일상에서 신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향기로 피어나는 사마르 마을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분명히 풍경은 사실 무스탕 어느 지역을 가나 이제는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마을이 갖고 있는 그 컨텐츠 자체는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게 이 어퍼 무스탕, 이 로왕국이 있는 이 어퍼 무스탕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량한 고원이 숨겨둔 풍경을 걸었던 이번 여정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압도적인 자연, 강인하면서도 순박한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 생애 한 번은 꼭 오고 싶었던 은둔의 땅. 여기는 무스탕입니다.